자, 이제 문학 집중 특강 14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고전시가 100, 그리고 그중에서 선별해서 우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어지면서 10대 가사로 갑니다. 중요합니다. 역시 고전문학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제 번호 64번으로 이어갔고요. 장르는 조선 전기의 한시로 들어갔습니다. 한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특정 시대의 문학은 아니죠. 그래서 앞에 고구려부터 시작하여서 신라, 고려, 조선 전기까지 지금 이게 오게 됐고요. 조선 후기까지도 자연스럽게 한시도 중요합니다. 자, 두 가지 때문이에요. 정말 한문과 관련되어서 한글 없이 나올 때가 간혹 있어요. 예전에는 7급 시험에는 거의 100% 한시가 출제되었었고 한글이 나오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9급 시험까지 이 한시 영역이 확대되면서 한글을 줄 때도 있고요. 주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짧으니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네 줄로 된 절구, 여덟 줄로 된 율시와 같은 길이가 있어서 선경, 후정의 느낌으로 대체로 보시면 좋고 또 100%는 아니니까 그래도 상황과 정서를 잘 구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인물 중 임제라는 문인의 무어별이 국가직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한자의 제목을 보면 다 한문과 관련이 되고요. 또 의미를 생각하면 이것도 재미있어요. 즉 무어별, 즉 말 없이 이별했다 이런 거예요. 말 없는 이별 이렇게 우리가 풀 수도 있죠. 왜 말 없이 이별했을 것 같아요? 소극적이라서. 즉 이별을 앞두고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서경별곡 못 가, 따라갈 거야. 나는 정말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우러곰 존니노이다 이렇게 했던 게 적극적 여성화자 서경별곡. 물론 아리랑처럼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일종의 저주하는 것도 악담하는 것도 있기도 했지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나 가시리와 같은 소극적 여성 화자를 잘 알고 있으시잖아요. 무어별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별의 슬픔이라는 포괄적인 주제와 이별한 소녀의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어떤 절제되었다. 소극적인 여성 화자라는 점에서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뒤에서도 보니까 관찰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전달했다. 우리 문학으로서 특히 소설로 보면 이런 게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이죠. 뭐 그 여인을 보니까 15살 소녀를 보니까 나도 슬펐다든지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슬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품 밖의 화자가 그리고 어떤 소극적인 여성 화자를 지켜보는 것. 이 정도의 한시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전문과 함께 문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이렇게 된 거죠.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주체예요. 남이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구나. 제목이 여기에 보이네요. 말 못하고 헤어졌어요. 이것을 무어별이라고 했다는 거죠. 자,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는 백꽃 사이에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리네. 그러니까 뭐 슬프지 않는 게 아니라 A불비, A불상 슬프지만 절제했다는 거죠. 슬프지만 감정을 좀 감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전에는 일종의 하나의 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감정을 너무 노출하지 말아라. 슬프다고 바로 앞에서 막 눈물 흘리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역시 한시의 일부 15살 소녀의 한자의 모습이 부끄러울 수, 우리가 수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부끄러울 수. 그래서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문을 닫고 백꽃 사이에 달을 보며 눈물을 흘리네. 눈물을 흘리다 하는 울읍자도 있네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가 있었고요. 문제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원래는 이제 두 편의 작품을 연결을 시킨 건데 첫 번째는 정철의 시조입니다. 벌써 34, 34, 34, 34, 35, 43의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시조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네 줄로 된 절구 역시 오원절구의 아까 한시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5글자의 네 줄 이렇게 했었죠. 자, 이제 내 마음 베어내어 저 달을 만들고자. 이 달은 바로 내 마음과 같은 거죠. 구만리 장천의 하늘에 번듯하게, 실제 번듯이라고 하는 게 환하게라고 기출의 어휘로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오답은 뭐 반드시 아니면은 뭔가 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반듯이가 아니라 번듯이
훤하게 또는 환하게 해당하는 달이니까 걸려 있어. 고님 계신 곳에 가 비추어나 보리라. 누가 내가 달이 되어 님 계신 곳에 비추고 싶다라고 하는 이것 또한 그리움의 사랑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죠.